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기획 2024 뉴스 결산. 오늘은 울산 경제계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을 짚어봅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2024년 울산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지난 9월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인수에 나서자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향토기업을 지키겠다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시작했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인수 후에 연구 개발 투자 축소, 핵심 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계,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울산의 일부 주력 산업은 선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HD 현대중공업도 연간 목표 수주액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산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의 8개월 넘게 이어지던 법적 분쟁이 해소된 데 이어 HD 현대중공업은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을 차례로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 수출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탄핵 전국으로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지역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로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다만 상공계의 오랜 수건이던 울산상공회의소 회관 이전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울산의 전략산업과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을 뒷받침하며 울산 경제계의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한편 울산항은 친환경 항만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북신항 액체부두에 친환경 수소 탱크터미널 축조 공사가 완료됐고 대규모 에너지 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S-오일 샤인 프로젝트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올해 울산 경제.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그리고 탄핵 전국 등 대외적 불확실성은 울산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SK가스가 본격적인 LNG 발전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SK가스는 어제 세계 최초로 기가와트급 LNG와 LPG가스 복합 발전소인 울산 GPS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용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와 맞먹는 1.2기가와트로 연간 약 28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SK가스는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인 LNG를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로부터 연간 90만에서 100만 톤 정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 지역 대형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목표인 33%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이 전년 대비 6,786억 원 증가한 1조 5,139억 원에 달했으며 고용은 3,603명 증가해 총 9,48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들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수주 물량 확보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가 삼산 매립장의 세계적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예산 등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추진 중인 KTX 산천의 태화강력 정차가 이루어질 경우 2028 국제정원 박람회는 물론 박람회 이후에도 공연장 이용객 유치 등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건립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명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울산시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에는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정책 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울산시는 임산부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 지원 등 전국 최초 임산부 친화도시로의 조성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명의의 건의문 발표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주도로 해당 건의문이 발표됐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울산엔 그동안 고압 산소치료 장비가 한 대도 없어서 고압 산소치료가 필요한 가스 중독이나 잠수병 응급 환자들은 타 지역 병원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어제 울산 첫 고압 산소치료센터가 울산병원에 문을 열면서 울산 지역 응급 환자들도 울산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울산의 한 마트 직원 식당에서 근로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고압 산소 치료가 필요한데 울산에 고압 산소 치료 장비가 없었던 탓에 창원 지역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송된 울산 지역 환자는 매년 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압 산소 치료 센터가 울산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울산 지방에는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울산 최초로 이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울산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울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일산화탄소 등 가스 중독뿐만 아니라 화상과 잠수병, 당뇨성 족부궤양과 돌발성 난청 치료 등에도 사용되는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지역에선 가스 중독이나 화상, 잠수병 환자 발생 위험이 높은데 이번 센터 개소로 울산 지역의 산재 응급 환자 대응력도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들어선 고압산소 치료 장비는 다인용 치료기로 최대 8명까지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데 울산시는 향후 운영 성과 분석을 거쳐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치료기가 치료를 받고 있으면 새로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활한 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한 대를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 첫 고압산소 치료센터 개소를 계기로 울산 지역의 모든 응급 환자들이 울산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갖춰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상습 정체 지역인 중구 사곡천 교차로에서 명정사거리 구간의 신호 지체도가 교통체계 개선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구간이 차량 신호대기 공간 부족으로 차량 행렬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인근 도로까지 정체되자 명정사거리 유입부 신호를 기존보다 10초 늘리고 사곡천 교차로 유턴 시간도 37초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 신호 지체도가 기존보다 23% 감소했고 명정사거리 차량 대기 행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내년에는 울산시와 협의해 명정사거리 차로 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 동호인들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원거리 낚시를 한 불법 낚시어선 9척의 선주와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객들을 일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선원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피해 영해 밖 37km에서 74km 원거리 해역까지 1,100회에 걸쳐 불법 낚시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원거리 불법 낚시어선은 조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악성 민원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요령 등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교육에서는 울산시 본청과 사업소 민원 담당 직원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동택 전문상담관이 악성 민원 예방과 해결 요령을 주제로 민원 응대 요령 등을 강의했고 이어 해우리 콜센터 김하은 주무관이 악성 민원 대처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의장실에서 김기환, 김종훈, 홍성우, 문석주 의원에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우수의정 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례제정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의 기대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정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학생인 피해자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알고 보니 가해 운전자는 10대 고등학생, 심지어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울산의 한 7차선 도로.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 중간쯤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나서 이제 도로가 쪽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횡단보도 쪽에 이미 사람은 쓰러져 있고요. 오토바이가 제법 길게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오토바이 차주도 같이 누워 있는 장면까지. 피해자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학생으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1차선 쪽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힌 남성은 3m 정도 떨어진 2차선까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운전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있고 움직일 수는 없어서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살려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가해자인 10대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에선 매년 70건에 육박하는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만 314명.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서발전은 안전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울주군은 내년 3월 지원 아파트를 선정해 8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 거주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이색 사진전이 울산 문예회관 제2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울산 문예회관 제2전시장에서 아트울산 사진전, 울산에서의 특별한 날, 스페셜 데이 인 울산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캐나다 출신의 제이슨 틸 작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국적을 가진 울산 거주 외국인 주민 12명이 참여해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를 촬영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울산도서관은 2025년 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작가와 함께 읽는 2025 트렌드 코리아를 주제로 특강을 열기로 하고 오늘부터 참가 희망자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오는 1월 15일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자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5의 공동저자인 한다혜 작가가 강사로 나와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2025년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을 소개합니다. 강연은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중구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중구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입니다. 중구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여 개의 청렴시책을 추진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